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로서 건설 공구, 건설 작업하는데 어떤 공구들이 있는지 그런 장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셔블, 이걸 쇼벨이라 하기도 하고 셔블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 발음이라서 관계없습니다. 뭐 쇼벨, 셔블, 굴착기계, 흔히 우리 밖에서 말하는 포크레인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포크레인 용어를. 이게 전문적인 용어는 셔블 굴착 기계입니다. 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셔블 쇼벨계 굴착기는 땅을 파거나 흙을 옮기기 위해서 쓰이는 장비죠. 자, 그래서 이 흙을 팔 때 파는 방법에 따른 장비 이름이 좀 다릅니다. 파워 쇼벨. 파워 쇼벨은 기계의 위치, 자기 기계의 위치보다 약간 높은 땅을, 흙을 팔 때 쓰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기계의 위치보다 높은 집안 굴착에 사용하는 굴착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파워 쇼벨입니다. 두 번째, 드래그 쇼벨. 이거는 혹은 다른 말로 백호라고 합니다. 이건 두 가지 다 씁니다. 공용으로. 이것은 기계의 위치보다 낮은 집안을 굴착하는 겁니다. 혹은 높은 집안은 파워 쇼벨이고 낮은 집안은 드래그 쇼벨, 백호다. 크램쉘은 이거는 수직 굴착, 수중 굴착, 협소한 이게 키워드입니다. 집안 아래에서 협소하고 수직으로 수중을 굴착할 때 쓰이는 겁니다. 준설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그 다음 드래그 라인이 있습니다. 드래그 라인은 아래 위 상하 전부 다를 굴착하는 굴착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네 가지 굴착기 종류 네 가지 그 다음에 그 굴착기가 굴착하는 방법에 따라서 장비 이름이 다르다 하는 것. 크라우드 마크입니다. 잘 묻습니다. 매우 잘 묻습니다. 필기 전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기계 위치, 자기가 세팅되어 있는 이 위치보다 낮은 집안을 굴착한다 이 말이에요. 백호. 이걸 아까 드래그, 셔블. 크램쉘은 수직, 협소하다. 수직, 수중, 협소.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거는 파워 쇼벨은 기계가 설치된 자기 위치보다 어디에? 높은 곳. 땅을, 흙을 파는 겁니다. 이게 파워 쇼벨입니다. 자, 드래그 라인은 자기 기계가 설치된 몸체보다 이거는 아래 위 전부 다 굴착하는 장비를 드래그 라인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굴착하는 방법에 따른 장비명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도저가 있습니다. 불도저의 종류가 있는데 불도저와 모터그레이트, 스크레이퍼 이 세 가지 장비 종류가 있습니다. 자, 불도저는 트랙터에 배토판을 장착한 것으로 굴착, 운반, 절토, 집토, 정지 작업을 하는 만능 토공 장비입니다. 이 불도저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불도저죠. 불도저. 이런 것들이 불도저입니다. 이 불도저가 이게 배토판이라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흙을 앞에 끌고 가는 판, 브레드. 이게 배토판이랍니다. 배토판. 그래서 이 블레이드 배토판의 작동 방법에서 스트레이트 도자, 앵글 도자,
틸트 도자 이렇게 부릅니다. 스트레이트 도자는 그 배트판 브레이드가 흙을 이동할 때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쫙 끌고 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앵글 도자는 배트판을 수평 방향에서 20도, 30도, 20도, 30도 이렇게 배트판을 이렇게 그 다음에 틸트는 상하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하로. 그 배트판을 움직이는 작동 방법에 따라서 이름을 스트레이트 도자, 앵글 도자, 틸트 도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모터 그레이드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모터 그레이드는 운동장 광장의 정지 작업이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운동장 광장의 정지 작업. 끝손질, 마무리, 끝마무리 작업. 스크레이프는 대형 택지 조성 공항 건설 고속도로 건설에 쓰이는 중장거리용 기계입니다. 중장거리용 기계. 이것은 모터 그레이드의 설명을 해놓고 이게 무슨 장비냐 이렇게 묻습니다. 필기에서. 또 스크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이건 무슨 장비냐를 고르시오. 이렇게 필기에서는 묻습니다. 모터 그레이드와 스크래퍼 이 두 가지를 더 잘 묻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터 그레이드는 운동장, 광장의 정지 작업, 스크래퍼는 공항, 택지, 주택, 고속도로 공사에 쓰는 중장거리용 건설 장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장비 건설기입니다. 요 끝에 보면 갈고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게 리프랍니다. 리프. 갈고리 같은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다지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도로에 아스팔트 깔고 그 다음에 도로 공사되면 도로를 이렇게 다지고 하는 그런 장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다짐 장비는 전압식, 충격식, 진동식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점토 땅에는 전압식을 씁니다. 주로 전압식을 씁니다. 자, 이 전압식에는 머케듬 롤러, 텐덤 롤러, 템핑 롤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거 세 글자죠? 세 글자. 머케덤. 요거는 바퀴가 3개. 삼륜 바퀴가 3개로 달려있어요. 이 3륜입니다. 하나, 둘, 셋. 3륜. 세 글자. 3륜으로 구동해서 자갈층 같은 것도 좀 다지고 하는 겁니다. 텐덤 2자죠? 요건 2륜. 이거는 다지는 바퀴가 2개다 이 말입니다. 텐덤. 템핑은 이거는 뾰족한 돌기 모양이 돼서 땅을 폭폭폭폭 찍으면서 다지는 게. 이거 템핑. 그래서 머케덤 3륜 구동, 텐덤 2륜 구동, 템핑 돌기. 뾰족하게 돌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반기계 장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은 말입니다. 우리 기계 할 때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게 건설이 우리 산업안전에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건설 과목이 별도로 여기에 들어오면서 기계 할 때 우리 잠깐 언급되었던 장비들 다시 한번 복습으로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차량용 건설기계입니다. 차량용 건설기계 구조가 보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불도저, 모터그레이드, 스크레이퍼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차량용 건설기계입니다. 그 전조등 설치,
뭐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 건설 기계에는 낙하물 보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요게 여기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 두셔야 됩니다. 이 낙하물 보호 구조, 이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헤드가드를 했습니다. 헤드가드란 이 단어를 낙하물 보호 구조도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헤드가드를 낙하물, 요 용어를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장비는 이거는 실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장비 4가지를 쓰시오. 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드, 롤러,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 이게 전부 다가 건설 작업용 장비들이죠. 그거 다 사람이 장비에 올라 앉아서 작업할 때 사람의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즉 물체가 낙하되어서 사람의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장비에는 전부 다 낙하물 보호 구조 헤드가드를 설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 이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기 건설의 작업 계획서, 아까 앞 시간에 작업 계획서 쭉 종류들을 다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작업 계획서. 차량기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3가지를 쓰시오 합니다. 이거는 실기 전용이에요. 물론 필기도 묻기도 하겠지만은 차량 건설기의 종류와 성능, 운행 경로, 작업 방법, 작업 계획서입니다. 전부 다 중요합니다. 이거 전부 다 클라우드 마크예요. 그 다음 전도 방지 조치. 이 말은 무슨, 건설 장비가 넘어질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 큰 장비가 왜 넘어져? 무너질 수, 도로가 한쪽에 무너진다. 넘어질 수 있겠죠. 붕괴돼가지고. 또 집안이 침하돼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도로 폭이 안 남아서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도 방지 조치는 첫째, 유도자 배치를 해라. 부동 침하 방지를 해라. 갓길 붕괴를 방지해라. 도로 폭을 유지해라.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건설기계는 작업 계획서와 전도 방지 조치, 낙하물 보호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계. 이유 없습니다. 또 이제 운전자 위치 이동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용 건설기계 운전자가 앉아서 운전하다가 내가 위치를 잠시 좀 이동하겠다,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포크, 버킷, 디퍼, 즉 바스켓, 포크, 블레이드, 디퍼 같은 거는 전부 다가 지면에 내려놓고 이것을 공중으로 들어놓은 채로 내려오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내려올 때는 전부 다 지면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원동기 정지시키고, 원동기 정지가 뭡니까? 시동을 끄라는 얘기입니다. 엔진 시동을 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라, 브레이크를 채워라,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운전석을 완전히 이탈할 경우는 그 열쇠, 키를 운전대에서 뽑아서 별도로 분리 보관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차량계 건설기계뿐만 아니고 모든 장비에 다 같이 해당됩니다, 사실은. 지게차도 마찬가지고 굴착기도 마찬가지고 차량용 하위 운반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크, 버킷, 디퍼는 지면에서 내려놓고 시동을 끄고, 여러분들 요즘 우리 승용차는 전부 다 스마트 키를 하지만 한 몇 년 전만 해도 전부 다 키가 있었습니다. 키로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고, 그걸 생각하시면, 그럼 지금 장비는 키로 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시동을 끄라, 이 말입니다. 끄고 브레이크도 채워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운전대에서 완전히 이탈할 때는 그 키를 뽑아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운전자 위치 이동 조치 사항은. 그 다음에 이송시 준수 사항이란 말은 어떤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고, 발판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고, 자루, 가설 때 사용할 때는 충분한 폭,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라. 요 내용도 별표 한 개 정도 참고하시면 나중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량용 건설기기의 붐, 하강. 붐을 올렸다, 암을 올렸다가 내리고 뭐 수리 점검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뭘 사용해라? 안전지주나 안전브록을 사용해라.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수리할 때도. 화물 트럭, 지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게차 포크를 올려놔 놓고 밑에가 수리할 때 그냥 하면은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뭘 잘못 건드려가 포크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내려오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지주나 안전브록을 설치해 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계할 때 혹시나 기억을 더듬어서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안전브록을 설치해야 되는 장비에는 우리 배웠습니다. 기계에서 뭐가 있었죠? 프레스 있었죠. 프레스 수리 점검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에서는 수리, 점검, 주유, 청소, 이물질 제거 또는 측정 이러한 항목들을 함에 있어서는 뭘 해야 된다? 이건 공식입니다. 기계를 정지시켜라. 기계를 정지해라. 다른 말로 동력을 차단해라. 동력을 차단해라. 기계를 정지해라.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기계, 장비, 할 것 없이 동일한 하나의 공식화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실기에 가면은 동영상을 보고 사고가 나면은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서 그림이 선명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보실 때 안전블록, 안전지들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프레스. 그 다음에 요게 바스켓 디퍼 같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리 점검. 요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에 수리 점검하다가 이게 내려오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전지주를 이렇게 설치해라 이 말. 자,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도 마찬가지. 이 포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게차에. 여기에 사람 있다. 이게 만약 내려오면 어떡할 거야? 다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전브록을 설치해라. 이거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에 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여기서 뭐 점검한다. 이게 안전지주단 말입니다. 안전지주. 손잡이가 있는데 안전지주 같은 거로 딱 설치해라. 여기 마찬가지죠. 지게차. 이거 안전블록이죠. 안전블록. 이런 것을 차량용 건설기계,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 포크, 프레스, 화물자동차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수리 점검할 때는 안전지주와 안전지지대, 안전블록을 설치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차량용 건설기 종류는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용 하역. 자, 앞에서는 건설기계 봤습니다. 이번에는 하역 운반기계입니다.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를 하면은 어떤 장비들인가?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게차, 군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하역 운반기계 종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차량의 하역 운반기계 작업 계획서, 아까 앞 시간에 했었죠? 작업 계획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한 위험 예방 대책.
그 다음에 운행 경로 작업 방법. 자, 전도 방지 조치, 유도자 배치, 부동 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요거 세 가지는 아까 앞에서 있는 건설 기계에 똑같습니다. 글자 한 자 안 틀리죠? 그런데 건설 기계는 여기에 하나 더 있었죠.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도로 폭 유지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건설 장비는 차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일정한 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 방위 조치. 요거는 작업 계획서와 전도 방지 조치, 운전자 위치 이동, 이거는 차량계 건설 기계와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서로 비교해서 묶음화로 여러분 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하용 운반기계, 차량용 건설기계, 전도 방위 조치. 또 이것도 묶음화로 차량용 건설기계, 차량용 하용 운반기계 작업 계획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트하고 공부하실 때 이렇게 구분해서 딱 이거는 이거와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시간 절약이 됩니다.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화물 적재시. 이게 당연한 소리거든요. 읽어보면은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평행하게 군의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에 로프를 채워라. 이 짐을 화물을 실었을 때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서 여기에 로프로 이렇게 걸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뭐 보실 기회가 있어서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라. 운전하는데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운전 못하죠. 네. 그 다음에 화물은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지 마라. 10톤 장비에 20톤을 실어서는 안 되겠죠. 10톤 장비는 10톤 이하의 화물을 적재해야 되죠.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 하지 마라. 이걸 보니까 거의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굳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들으면은 시험에 나와도 다 맞춰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필기에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굴러 떨어짐에 의한 방지, 즉 이송 작업할 때, 이동 작업할 때 굴러 떨어짐에 의한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아까 앞에서 차량용 건설 기계에 했는 것과 같습니다.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발판을 사용할 경우에 이런 겁니다. 이런 발판을 이용합니다. 이런 발판이죠. 이걸 이용해서 장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여기는 요 충분한 폭, 길이,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지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해야 된다. 갔을 때 사용하는 경우는 충분한 폭, 강도와 적당한 경사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 운전자 이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이것도 보면은 상식이다. 그죠? 상식. 꼭 필기에서 시험이 나오더라도 외우지 않아도 이걸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지게차로서 뭐 물건을 싣고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갔을 때란 말입니다. 갔을 때. 작업 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이, 폭, 강도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냥.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차량용 하용 운반 안수에 이어서 수리 작업, 붐 하강 작업. 요 내용은 아까 차량용 건설 기계와 동일하다. 안전지주, 안전부록. 오늘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작업 지휘자. 아까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 아까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되는 거 있었죠? 차량용 하용 운반 기계.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한다. 승차석 이외 위치에서 근로자 탑승 제한은 있잖아요. 모든 장비는 탑승 제한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탑승 제한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뭐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모든 장비는 탑승 운전자 이외에는 탑승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싣거나 내리는 작업 지휘자 지정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할 때는 이 이야기입니다. 작업 순서, 작업 방법을 지휘하고 기구 공구 점검하고 불량품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작업 장소에서 관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로프를 화물을 실었을 때 그 로프를 걸었는데 풀기 전에 풀었을 때 이 화물이 이동해 왔을 때 이상이 있는 확인 후에 로프를 풀어야 되겠죠. 그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상식이에요.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놓으면은 다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허용 하중 초과 등의 제한 이것도 상식입니다. 10톤을 실는 화물을 15톤 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역 운반기계 이건 뭐 지게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장비는 그 하중이 있습니다. 최대 적재 하중 그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싣거나 내리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업의 순서, 방법을 정하고 작업자의 어떤 지휘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 관계자, 이 작업하는 반경 이내에서 작업 관계 근로자 이외엔 출입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화물을 저렇게 이제 로프를 묶을 때 기구, 공구 등의 불량품은 적어야 됩니다. 저기 보면 사실 여러분 도로에서 저희들이 보면은 처음에 녹이 쓸거나 변형이 갔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보입니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 그건 불법이에요. 이게 만약에 도로 주행중에 터졌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가 막 쫙 나겠죠? 그런 게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타기, 항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타기, 항발기는 이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 건설 쪽에 이쪽에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 장비는 혹 볼 수 있었는데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 항타기. 여기 보면은 파일을 여기에 말뚝을 박습니다. 탕탕 쳐서 박습니다. 이게 항타기예요, 항타기. 항발기는 여기는 스크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루식으로 돼가지고 뭘 뽑아내는 겁니다. 그걸 항발기라 그래요, 그냥. 이런 장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항타기, 항발기는 이 장비는 사실은 요거 몸체, 바디 이거 이외에는 이것은 전부 다 현장에서 조립을 합니다.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합니다. 요 자체도 도로에 못 다니죠. 이건 이제 트레일러에 싣고 오고 이것은 전부 다 현장에서 조립을 합니다. 항타기, 항발기가. 그래서 이 항타기, 항발기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전도, 도계 용어가 도계 방지 준수사항, 용어를 도계라 한 용어를 무너지는 용어를 바꿨습니다. 순수 우리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장비가 왜 무너져 이렇게 하잖아요. 방송에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방송에 나옵니다. 사고로. 최근에도 이것이 넘어져서 이 장비가 넘어져서 아파트 벽에다가 턱 걸쳐져 있는 게 최근에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왜 이럴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너짐 방지 준수 사항, 이건 클라우드 마크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기, 실기할 것 없습니다.
자, 연약한 집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여기 앞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 그림에 잘 안 보이시는 여기 보면 철판 같은 걸로 깔려 있습니다. 여기 철판 깔려 있습니다. 연약한 집안에는 깔판 깔목을 대어라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깔판 깔목. 연약한 집안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깔판 깔목을 대어라 등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어떤 가설물 등에 그것을 설치할 때는 그 내력을 보강해라. 즉, 그 가설물의 이 장비를 같이 연결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단단하게 더 보강시켜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연약한 집안의 줄 끄고 깔판 깔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설 가설물의 경우 줄 끄고 내력을 보강하고 동그라미. 아웃트리거 받침대 지지구조물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줄 끄고 여기는 말뚝세기의 동그라미.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말뚝세기 등을 사용해서 그 지지물을 고정시켜라. 궤도 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레일 크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켜라. 고정시키는 겁니다. 레일 크램프, 쐐기 등으로.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시키고 하단 부분은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키고. 자, 이게요. 이번 2024년도 3회차 실기에서 실기가 10월 20일 날 어제 아래 시험 쳤는데 요게 나왔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요거 전부 다 관로로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왔습니다. 깔판 깔목을 관로로 써넣으시오. 말뚝세기 써넣으시오. 레일 크램프 쐐기 써넣으시오. 버팀, 말뚝, 철골 써넣으시오. 4가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도 묻기도 하고 또 실기에서는 아주 좀 시험 치면 여러분들 그 운이 많이 따릅니다. 사실 운이 달라요. 이렇게 나오면 내가 써 넣겠는데 2023년도엔 2022년도엔 한번 어떻게 나오냐? 그냥 이걸 4가지를 쓰시오 하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뭐 시험 친 사람들의 좀 운이 좀 작용되는 겁니다, 사실. 쓰시오 할 때 어떻게 쓰는가? 연약한, 제가 줄 긋고 동그라미, 줄 긋고 동그라미, 줄 긋고 동그라미, 이 내용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이 항타기 항발기는 무너짐 방지 준수 사항은 굉장히 잘 묻습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 책에 이렇게 꼭 표시해 두십시오. 줄 긋고 동그라미, 줄 긋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좋고 관로해 줬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마크입니다. 무너짐 방지 준수 사항. 자, 그 다음에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에 크레인 할 때 다시 한번 더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요.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여기에 이 조건이 해당되는 것은 장비는 와이어로프로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다 됩니다. 양중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 뭐 크레인은 이동식 크레인도 다 있죠. 호이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비개, 항타기, 항발기, 항발기. 이러한 장비는 똑같은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조건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부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크레인 할 때 이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마크예요. 이거에 의해서 이것이 와이어로프가 끊어지거나 체인이 끊어지거나 해서 사고가 나면 이건 뭡니까? 중대재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항타기, 항발기 안전 계수는 5다 하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탑승할 때 안전 계수는 10이고 화물을 인양 지지할 때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타기, 항발기 뒤에 나오겠습니다. 고소 작업 때도 5, 항타기, 항발기도 5. 참고로 이 와이어로프는 이게 와이어로프입니다. 이게 한